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비상시국회는 어제 여수시 여서동 일대에서 제2차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모든 책임을 최순실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열렸던 1차 시국대회에는 시민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던 광양시의 전남 도립예술고 건립 계획이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에 3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도립예술고 설립 방안과 관련해 커뮤니티 센터의 리모델링에서 신축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학교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라 재건축에 무리가 뒤따랐고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이 배치돼 있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1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 광양시는 절반 정도인 30억 원을 분담하겠다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는데 이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70억 원의 투자액도 시세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인데 이를 1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행정의 내용들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예견이 되는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교 시점까지 1년 늦춰지며 진통을 거듭해온 건립 일정에 다시 발목이 잡히자 광양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과 재협의를 추진하고 다음 달 정례회 때 시의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마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안대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립예술고가 광양에 유치된 지 이제 만 1년. 유치 당시 커뮤니티 센터를 고집한 것도 교사 신축으로 방향을 변경한 당사자도 모두 시 당국이었습니다. 일관성을 놓치고 오락가락하다 예산 부담에까지 쫓기게 된 지금의 상황을 두고 시 행정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남승용 마라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당일 일부 구간의 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순천시는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출발점인 팔마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별량 화포마을, 순천시내, 순천만습지 부근에서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춘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코스로 열리고 마라톤 동호인과 일반인은 물론 일본 세이셸 공화국 마라톤 선수 등 8천여 명이 참여해 명실공히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호남권 자벌드 예산 삭감이 이정현 대표에 대한 견제로 분석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017년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의 국비 예산 60억 원의 절반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쪽지 예산이었다며 상임위 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것이 주요 삭감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호남권 자벌드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호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며 지역의 첫 학생 직업 체험 시설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지연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기부 약정은 이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기부금의 사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약속 이행을 위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 영업을 시작한 여수 레일바이크. 해안가를 끼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수시와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4,2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최근 매출액의 3%인 3,4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성수기 매출액 상승으로 기부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시에서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래서 관광진흥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었고 현재 여수시와 기부 약정을 체결한 업체는 모두 10곳입니다. 매출액이나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물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광 기반 시설과 경관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이는 곧 여수시의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고 업체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의논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의 사회 공헌 활동과 별개로 기부금과 같은 구체적인 기여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수시가 기업 유치 전에 기부와 사회 공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 약정은 지자체를 넘어 지역민과의 약속입니다. 수익 창출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자세가 지역과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LF 네트워크스가 광양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LF 네트워크스는 다음 달 23일 개장을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290여 개 점포 규모로 개설 허가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지역민과 소상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22번째 스틸하우스를 선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제 본강면에서 장애아들과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포스코 생산자재로 건축한 스틸하우스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광양 지역만 모두 21채의 스틸하우스를 지어 화재 피해 시민 등 불우한 처지의 가정에 선사해 왔습니다. 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걸림돌인 군사시설 문제가 해소되면서 올 연말 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콘도와 호텔, 고원 등이 지어지는데 객실 수만 1,007개에 달합니다. 단일 리조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부지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국방부와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전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그 후에 개발계획 허가를 받고 그리고 11월 초에 착공을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3,400억 원이 투자되는 대명 리조트 조성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540객실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오는 2019년에 완공됩니다. 사업 착수는 올 연말 산허리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로 시작합니다. 리조트 진입로인 터널을 통과하면 광활한 다도해가 눈앞에 펼쳐지는 구상으로 벌써부터 이색 명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가 사실상 조이롱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늬만 조이롱인 별개의 회사라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CJ 대한통운, 조이롱 측과 협약을 맺습니다. 광주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면 CJ 대한통운이 택배 화물차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3자 협약의 당사자는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 산하기관들, 많은 산하기관과 정부 지원하에 이런 보급 차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롱 코리아가 무늬만 조이롱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세워진 조이롱 코리아 법인에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지금껏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이롱 코리아의 정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놀라운 게 조이롱 자동차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중국어 자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중국 측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어떤 경영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법인 설립의 자본금이 1억이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2의 겜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초창기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이롱 코리아 이사로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간부가 등재돼 있고 조만간 중국 조이롱 자동차 측이 조이롱 코리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이롱 본사하고 지속적인 그 협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지금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편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중국 조이롱 측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 답변할 수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7년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내 반입 허가 물품이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됩니다. 교육당국은 올해 시험장 내 반입이 가능한 시계가 통신 기능과 전자식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된다며 특히 시중에서 수능 시계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또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문제지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또 1과목 선택한 수험생이 자습 등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며 시험 전 변경 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광주 전남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8개 시험장에서 2만여 명, 전남에서는 47개 시험장에서 1만 8천여 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700여 명, 전남은 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가을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낀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때 아닌 가을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백령도와 충남 태안 지역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차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니까요. 황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겠는데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앞으로 서울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6.3도, 대전 6.8도, 대구 6.9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4, 5도가량 높은 상태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4도, 부산 17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가을비가 오겠고요. 다가오는 수능일에는 한파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